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바느질 토크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음, 길이 없을 때 스스로 길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죠. 누가 만들어 놓은 길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길이 없으면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아주 소수이지만 어떤 사람은 길이 없으면 자기 스스로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제 스스로 길을 만드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아침에 산책을 갔었는데 그때 길을 걷다가 되게 큰 깨달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쪽 길은 아스팔트 길이었고 넓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녔어요. 왜냐하면 길이 좋으니까. 근데 한쪽 길은 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비포장 도로였고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니지 않았고 흙먼지가 막 일었어요. 길이 안 좋으니까. 아예 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아스팔트가 쫙 깔려 있는 좋은 길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무리들이 다니니까 조금 여유가 없었고 좀 불편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비포장 도로는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곳이니까 아무래도 걷기가 힘드니까 되게 흙먼지도 날리고, 예, 왜냐면 울퉁불퉁한 돌도 밟히고, 걷기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졌어요. 왜냐면 일단 땅이 되게 좋은 땅이잖아요. 사람은 흙을 밟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흙 냄새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되게 예쁜 꽃이나 되게 좀 좋아 보이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되게 많아 보였어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되게 마음이 힐링이 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대편은 좀 나무도 뭔가 시들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발길이 닿으면 뭔가 훼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뭔가 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대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인공적인 뭐 벤치라든가 놀이 뭐 이런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조금 인위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 두 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아, 나는 좀 이렇게 좁은 길이 좋다. 나는 비포장 도로가 더 좋다. 걷기는 힘들지만 인적이 드문 그곳이 좋다. 뭔가 내가 만들어낼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제가 묵상하고 느꼈고 깨달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바느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글도 쓰고 책도 내고 뭐 여러 화상 영어라든가 지금 논술 새로 시작했지만 이것들이 정말 저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화상 영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맞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제가 그냥 다 만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래서 회화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그 소스를 14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왜냐면 회화했던 1호 학생이 있었는데 걔 수업을 하면서 제가 140개의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막 계속 봐야 되고 찾아야 되고 사진 찍어 놓고 올리고 막 이런 과정들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 2년을 가리키면서 제가 이게 공부가 된 거죠, 많이. 물론 그동안 제가 회화 수업을 안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닌데 또 화상으로 만나는 회화 수업은 또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근데 한번 만들어 놓은 거는 내 거잖아요.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잘 활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도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아이는 이제 2년 배우고 떠나갔지만 다른 아이들을 계속 배우면서 그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되게 기쁘더라고요. 처음 만들 때는 좀 어려웠지만 활용하면서 되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논술도 이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 지금 3시간 넘게 했거든요. 그때 뭐 2개인가? 3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맞는 그런 사진이나 뭐 그런 것, 자료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가 만들어내야 되고 저는 남의 글을 펌해오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직접 썼어요. 내용과 관련된 글을. 에세이를 쓸 때도 있었고 시를 적을 때도 있었고 뭐 넌픽션도 있고 픽션도 있고
계속 글을 써가면서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논술 학생이 많으냐? 그러면 아니거든요.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모으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을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100개 이상을 만들어 놔야 제가 이제 뭔가가 잡히고 아이들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모으기에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논술을 안 가르쳤냐 하면 아니거든요. 제가 7년 동안 국어를 가르쳤고 국어 입시도 했고 논술도 가르쳤고 한문도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전에 경력이 있는데 못 가르치냐? 그럼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영어를 20년 하다 보니까 논술을 손을 놨던 거죠. 네, 손을 오랫동안 놨은 거죠. 20년 동안. 20년 동안 손을 놨기 때문에 옛날에 하던 가락이 있다고 해도 그걸 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자전거를 탔던 사람이 오랫동안 안 타고 다시 타면은 옛날에 그 교육받은 것이 기억나서 다시 탈 수는 있지만 능숙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린이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 2권씩 빌려가지고 정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서 여러분한테 녹음해서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여기 맘카페 이리저리에 추천글을 많이 써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어린이 책 100권 이상을 읽고 나서 제가 논술을 가르쳐야지 그렇게 준비도 안 됐는데 가르치는 것은 조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좀 미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목마른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왜냐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너무 배울 게 많고 너무 노력해야 할 게 많으니까. 다행히 참 여기저기 도서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책을 예전에는 읽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이 책을 읽는 어른들의 모임의 멤버였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열심히 읽었었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피로를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 책을 거의 안 읽었죠. 어른 책 읽기도 바쁘니까. 그래서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과외 학생이 한 명 생기면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유익하고. 네. 그래서 정말 최대의 수혜자가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책을 3권 냈지만 그동안 그 책은 다 어른들을 위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린이를 위한 책도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것들을 많이 봐야 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방이 최초의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야 엔터를 치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데 엔터가 친다고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정말 좀 많은 걸 깨닫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린이 책이라고 해서 허투루 쓰여진 책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들도 수준이 높잖아요. 그래서 되게 탄탄한 스토리와 플롯과 표현력이 어린이 책에도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좀 놀라는 부분이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가야겠다.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히 계세요.